여러 가지 공약을 박정희 후보께서 내주셨는데 그 중에 1년 안에 실행 가능하다라는 그런 정책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공약을 설계하면서 이제 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4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극단 대표님들은 뭐 저 또한 뭐 극단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아마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결국은 관객에게 손에 또 관객한테 다가서는 홍보 마케팅 툴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고 몇 년 전에 대학로 티켓닷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쉽게도 서울을 위주로 해서만 그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화 시키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통해서 첫 화면에 들어오면 전국의 아이콘을 통해서 클릭하면 전국의 소식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앱 개발입니다. 착한 앱이 뭘까요? 정말로 극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그 본인들의 연극을 사랑하는 관극회원의 관리입니다. 그것은 한 극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극회원을 관리하고 또 관극회원과 함께 후원회를 쉽게 결성하고 또 후원회의 그 여러 가지 정리를 도와주는 착한 앱을 통해서 관극회원과 관극후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 깔려있는 카카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카카오 기능을 통해서 거기에 선물하기 기능, 뭐 문자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통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면 그 통합 기능에 실기만 하면 관객들한테 다가서고 또 관객들은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전반적인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열심히 만든 작품이 각 지역의 연극을 사랑하는 관객들한테 다다르게 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꼭 1년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역을 쭉 돌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들었던 것이 대한민국 연극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 창작 희곡이 이제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곡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한국희곡협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저는 작가니까 희곡작가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연극제의 희곡을 쉽게 모든 극단 대표님들이 검색하고 읽어내고 또 선택하고 작가와 함께 계약을 하는 그런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작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로회와 청년회의 결성입니다. 한국 원로회를 결성해서 전국에 계신 원로 선생님들의 연극사를 1년 안에 쭉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한국 연극사가 아마 정리가 되고 또 각 지역별로 아마 그것은 출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청년회입니다. 청년회를 통해서 제가 95개 지부가 있는데 그 많은 지부에 그 정말 40대의 그 우리 청년들이 한국 연극의 허리를 튼튼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고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이번 이사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열정을 정말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한국 연극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함께 어떤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연극의 미래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원로회는 저희가 만들어낸 청년회가 만들어낸 또 우리 저희 이사단 뭐 한국연극회 이사들이 만들어내는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또 자문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좋은 함께 즐거운 기관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큰 4가지의 사업들은 꼭 1년 안에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박장렬을 잘 뽑았다 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원로회의 경험과 청년의 패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요. 그 후보자의 정책을 들어보니까
정말 한국연극협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정책 사업, 좀 더 좁히면 연극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좁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박 후보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마련한 그 박 후보의 정책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혹시 보이는 게 있다면 고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회, 지부 다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여차하면은 큰 하나의 틀로 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몇 가지 보면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저희 공약 온라인 소식지 같은 거 그야말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죠. 저기 좀 겉도는 부분이 있다. 그게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실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막 그거 갖고 떠들게 되면요 다 선수가 돼요. 그래서 정책은 절대적으로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랑 같이 하는 것이 많잖아요. 네. 그들이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극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죠. 네. 또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온라인 소식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유가 됐을 때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회, 지부 뭐 이런 전국을 묶는 원로, 청년 다 잘 나왔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단위협회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이 공약집에는 복지재단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금 현존하는 연극계의 여러 어떻게 보면 조직, 에너지 이게 있어요. 여기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 박장현 후보가 이제 서협회장 역량하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갖고 일을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독주한다는 얘기도 좀 들어요. 그런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에너지들을 잘 연결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세련되게 되지 않는가. 막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막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이번에 이사장을 출마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 있는 조직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에도 좀 세밀하게 일례로 2018년부터 연극이 정식 교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연극계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교수협의회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의 연극인 복지단과 또 예술인 복지단과 어떻게 정교하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그러니까 따로 연극협회에 뭘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태프가 되는 게 좋거든요. 배우가 아니라. 스태프가 되는 그런 식의 자세들이 좀 여기 정책 제안에 좀 깔려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은 박 후보는 지금 후보의 입장으로 대하는 태도나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사장이 되어서 되고 난 다음에도 그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상하 관계의 어떤 관계였다면은 수평 관계로 여러 지역과 소통, 지금 정부에서 말로만 하는 소통을 직접 남북 관계의 라인처럼 전국이 뜨거운 어떤 라인들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벌들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아서 어떤 열매를 맺듯 그런 좋은 결과가 나의 귀에는 벌떼들의 윙윙거림이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어쨌든 단위 협회로 이렇게 거듭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부 조직으로 보지 말라.
대등하게 봐달라. 네. 그래서 자꾸 집으로 부르지 말고 협회로 불러달라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독립과 그런 자유 정신을 어떤 연극을 만들어 가야 네. 우리 전체 그 지역의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느껴져서 다양성이 생기면은 네. 저절로 건강한 정신으로 사회가 탈바꿈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게 그물의 그 밥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운이 뭔가 새로움을 바라는 것들. 그다음에 할 말들이 참 많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저 사람들이 그냥 지역에서 그냥 뭐 시간만 보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똑똑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긍심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소통만 하면은 네. 너무 거짓이 없어지고 네. 정말 참이 앞으로 드러나는 그런 연극계가 될 겁니다. 네. 보면 그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정일 후보가 되면 그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정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단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차별을 갖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주는 사이, 각 지부, 지회, 본부협회가 그런 관계로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한국영어협회로 독립한 지가 좀 12년째가 됐습니다. 아마도 독립을 했던 이유도 그 지역의 특색, 서울이라는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실 뭐 지회 지부란 말도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영이라고 한다면 통영의 연극협회죠. 그리고 서울은 서울연극협회고 단지 뭐 인원수가 적냐 크냐의 게임은 사실 예술하는데 하나도 중요치 않은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우리의 각 단위 협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서로가 인정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에는 지금 뭐 연극협회 외에 수많은 연극 단위 협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희곡작가협회, 프로서협회, 배우협회, 연출가협회, 무대기술협회, 뭐 그에 뭐 스텝 관련해서 수많은 협회들인데 다행히도 제가 6년 동안 해오면서 그 수많은 단위 협회들과 부분별로 다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브릿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교수협의회를 하고 또 연출가 협회와 함께 또 복지재단과 함께 하물며 이제 프로서협회까지 같이 함께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도 한국연극협회라는 것은 서울연극과 달리 그 모든 그 연극에 관련된 그 단위 협회들 또한 그 각 지역의 지부까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제 공약에도 있지만 서울에서 머물지 않고 제 시간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한번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